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수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월드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예,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소수 경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더니 저희 UCC 게시판에다 어떤 분이 강타야 너나 잘하지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요 이 방송은 거의 그 경마판에서 보면 공영방송하고 거의 다름없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는 방송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오피니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는 거야. 지금 제주 경마도 소소하던 기수들이나 조교사들 다 잘려 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그 말로라는 거야. 그러면 배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소수에서 몇 번 맞히잖아요. 배팅액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눈가에 데려오는 게 대끼리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배팅액은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면 가사탕질하는 거야. 그게 뻔히 보이는데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여기서 그런 이빨 빠진 소리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를 받겠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소리 싫은 소리 하고 자꾸 이런 소리 하는 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양심을 갖고서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저도 죽어본 만큼 죽어봤고 배팅도 할 만큼 해본 사람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잘 알고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경마 하지 마시라고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소수하는 사람을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 하지 말라는 얘기만 한 거지. 내 얘기가 뭐 잘못된 거야? 어떤 놈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봐요. 제가 뭐 잘못된 얘기를 한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마지막으로 요 말은 이제 다음부터 안 할 겁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서 그나마도 경마 즐기시려면 소수 경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요 경마의 월말 경마인데 오늘 일요 경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요 경마의 전체적인 편성 흐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석번님. 예, 출전마도 많죠. 출전마도 많고 전체적으로 좀 인기만 접전의 레이스가 많은데 인기 1위 마필들이 좀 빠질 수 있는 경주들이 얼마나 있나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간간히 좀 빠질 수 있는 경주들도 좀 있어 보입니다. 예, 뭐 전력상으로는 될 수 있지만 오늘은 막 월등한 강자 이런 편성이 아니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간간히 배당이 좀 나오면서 안정적이면서도 중배당이 나오는 최근의 흐름을 자, 계속해서 이어갈 월말 경주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요 경마 이 월말 경마에서 하이라이트죠. 일요 경마를 이겨야지. 또 금토 경마 지고 대차게 이기고 일요 경마 완전 올킬 당하면 그건 진 거야. 그건 진 거라고. 그러니까 일요 경마를 무조건 이겨야지만 금토를 못해도 그래도 내가 체면치를 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일요 경마 어쨌든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각오로 자 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제 1경주입니다. 자, 이번 일요일 경주는 뭐 12번 내장산이 강력하게 팔릴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는지 신동훈이야. 예, 우선 뭐 내장사는 뭐 직전에 이제 온수리보다도 끝걸음이 더 좋았어요. 자, 끝걸음은 상당히 좋았던 인기마고요. 역시 뭐 같은 인기권 이제 전력으로 이제 부상을 하겠죠. 두솔 장군인데 제가 3월 4일날 이 마지막 경주를 두솔 장군을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이정선이지만 정말 복기가 좋고 통할 수 있겠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역시 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정선을 내가 하지 말자. 이렇게 제가 결심을 또 했었는데 직전에는 이제 외곽에서 팔리고 빠졌고요. 떡하는 지금 문세영 기수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자, 요거 분명히 되는 말이고 이제야말로 승부의 시점이 왔다. 두솔 장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안쪽에 3번 개성강자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개성강자는 제가 지난번 개성강자를 축으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인기 1위로 팔린 순발력을 추천을 드리지 않으니까 이게 추천을 드리고서도 좀 애매한 입장이 돼버린 경주였는데 개성강자를 세게 보는 이유가 이 말 자체가 순발력도 있는 모습을 뭐 주행검사 때부터 계속해서 봐왔는데 그 경주력을 제대로 잘 보여주지는 않았었거든요. 저는 이 말이 뭐 뛸 말이고 분명히 뛰면은 상당한 경주력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말이라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지난번도
강하게 대가리를 놓고 추천을 드린 거였죠. 기록은 아직까지는 뭐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뛰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좀 꾸역꾸역 뛰는 모습, 힘이 안 찼기 때문에 그렇게 뛰는 모습이었는데 입상을 한 이후로 얼마나 더 좋아질지 이런 말이 이제 힘이 차게 되면은 상당히 파워풀하게 경주력을 좀 소화할 수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 3번 개성강자에 대한 기대치는 아직까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이게 두 위원들이 했던 마필들이 이제 3번 개성강자하고 4번 두솔장군이 당연히 인기권 전력일 겁니다. 12번 대장산하고 같이. 그러면 12번 대장산이 여기서 어떤 전개를 할 것이냐? 선입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앞선이 아주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자 김혜선이가 탔다면 어느 정도 중위권 내지는 이 선입까지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마필인데 자, 이 편성에서 그나마도 종마 뚝심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저는 이번 쿨딜이라는 마필을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고토 기수가 언제 입상을 했는지 이 마필 갖고 한번 입상을 했네요. 그게 뭐 거의 뭐 이름이 요즘은 거의 들리지가 않고 있어요. 옛날에 좀 배당으로 뻥뻥 터트린 적도 있었는데 그런 흔적이 없는데 이번 쿨딜 정도는 이 편성에선 종마 뚝심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2번 내장산을 강력하게 본다면 이번 쿨딜 정도의 막판 역전까지도 가능한 마필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 쿨딜도 세게 보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1경주는 이번 쿨딜, 3번 개성강자, 4번 두솔장군. 자, 이상 3도를 언급을 드렸던 자, 일요제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요 2경주는 전력미숙의 신마와 션건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손석번이요. 예. 자, 제가 이번에 추천드릴 마필은 지난번 아예 배팅권에서 날리고 자 재미를 봤던 말입니다. 바로 7번 미담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미담이 지난번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1000m에서 뒤늦게 올라와 3착이니까 거리 1200이면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단순하게 1200이라면 올라온다. 자, 이 생각 갖고서 시작부터 연승시 팔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저는 아예 잘라버렸습니다. 남들은 다 1200이니까 좋다. 자, 그렇게 본 거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분위기가 형성이 될까요? 자, 다시 거리가 1000m로 줄어들었습니다. 미담이 1200에서도 못 올라오고 저 바닥에서 뛰던 말인데 과연 1000m에서 될까? 저는 반대입니다. 1000m이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미담이 그냥 바닥 전개가 아니라 한 중위권 정도까지도 전개를 해갈 수 있는 말이라 보고 있으니까 자, 지난번은 잘라고 재미를 봤다면 이번에는 축으로 놓고 한번 재미를 볼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7번 미담을 추천드립니다. 예, 저는 외곽에 있는 이 10 유니콘. 자, 기록이 후지입니다. 05초 2번, 04초 1번. 자, 기록이 후지인데 얘가 10월 15일 날 스피더스와 유유자성 다 지금 승군해 있는 말이고 스피더스는 연타를 때리고 있습니다. 17조에서. 편성이 괜찮았어요. 물론 그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자, 인기마로 팔렸고 체중이 많이 감소를 하면서 불안하다가 직전에 체중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증가가 되면서 착수는 왔습니다만 기록 자체는 그렇게 좋지가 못했죠. 안쪽에 선행성 마필이 많기 때문에 뭐 선행이 안 된다. 이거는 선행마라고 보면은 구매하기가 힘듭니다. 세게 보기가. 하지만 얘가 최근에 체중을 다시 불리기 위해서 월수 조교 자체를 굉장히 약한 조교 패턴으로 가져가면서 체중을 다시 불려놓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정상적인 패턴으로 가고 최범영 기수가 자, 마무리 조교를 실시를 했습니다. 당일날 체중이 조금이라도 더 증가가 되거나 더 이상 빠지지만 않는다라면은 유니콘은 10월 달에 보여줬었던 경주력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10 유니콘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성에서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은 3번 천상의 대마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데뷔 전시에 입상을 했지만 이 순발력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죠. 자, 어차피 이번 동방무패라는 마필은 지난번에 이제 총알 같은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치고 나가서 나름 최선의 경주력을 보여주고도 정말 뒷심 부족으로 꺾였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시 이제 문세영 기수로 교체를 했는데 이번에는 선행을 안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의외로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은 3번 천상의 대마라는 마필이 선행을 여유있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직전에 종반 지구력에 약간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며 입상에 성공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자, 이전전을 병력 없이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 3번 천상의 대마는 무조건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
강력한 배팅 거래 축으로 인정을 해주고 싶은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기는 지금 현재 3번 천상의 대마라는 마필을 언급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미담을 얘기를 드렸고요. 10번 유니콘을 언급을 드렸던 일요제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일요제 3경주인데요. 이번 일요제 3경주는 강타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추천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엇비슷한 능력이죠. 자, 엇비슷한 능력이고 뭐 연투를 때리던 말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착순, 입상 한번 이런 애들이 이제 주로 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선 저는 이 7 널프론터 얘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도 이제 발전을 해가는 모습은 서서히 보여지고 있고 직전 이제 인기 4위까지 팔렸는데 스피드가 조금 없다라는 거. 자, 그 점 자체가 염화필이 조금 좀 부진한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뭐 거리를 떠나서 선두권이 널널하게 버틸 수 있는 편성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1200m면은 직전에 1000m에서는 보여준 능력보다 더 좀 올라올 수 있는 걸음은 가져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직전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탔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밀다가 그냥 포기한 듯한 말이 안 나가니까 그런 기분인데 자, 박태준 기수 2주간 가사로 인해서 기승을 못했고 상금도 벌어야 되는 마방과 기수의 입장이기 때문에 7 늘푸른톱은 찬스를 만난 만큼 최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늘푸른 목장에서 두 마리가 나오고 있죠. 7번 늘푸른 톱하고 12번 늘푸른 짱입니다. 아마 이제 늘푸른 짱이 조금 더 인기는 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두 마리가 다 될 수 있는 말이라 생각을 해요. 자, 이 늘푸른 짱이란 마필이 지난 레이스 이제 불량주로였으니까 기록이 좀 빠르게 나왔던 부분은 있는데 상대들의 경주력이 좋아서 깨졌다고 봐야겠죠. 뭐 지난번 조경호 기수가 상당한 승부지를 보이면서 또 뚝심이 보강이 됐고 원래 스피드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지난번 앞에 한번 붙여봤는데 상대들의 경주력이 좋았다. 이번 레이스에서는 늘푸른 짱 자체의 스피드가 선두권을 아예 장악하고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니까 자, 12번 늘푸른 짱에 대한 기대치 한 번 더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아, 예. 이 편성은 일단 은근히 어려운 경주죠. 어쨌든 배팅의 축은 5번 스피다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보니까 이 데뷔전 때는 이 멋진 추임력만 보여줬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기본적인 순발력을 좀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반 탄력이 하강을 했지만 그래도 갖고 있던 추임력이 어느 정도 한 3분의 1만 보여줬어도 멋지게 입상을 성공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번 경주가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순발력에 따른 완급 조절이 되는 비교적 느린 레이스라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이 5번 스피다라는 마필이 이 편성에서도 비교적 느린 편성이라면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배팅권의 축으로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 바로 이 5번 스피다다. 그러면 여기서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를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보는 견제에서 7번 늘푸른 톱이란 마필은 일단 가져갑니다. 왜? 지난번에 이제 요즘 제가 이 유행하는 승부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직전 경주 시에 추임력을 엄청나게 끌어내고 다음 경주 시에 그 추임력을 바탕으로 해서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살포시 가는 입상에 성공하는 거예요. 바로 스피다가 그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 경주 시 그 전형을 따라갈 수 있는 놈이 바로 이 7번 늘푸른 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놈은 무조건 가져간다. 자, 여기서 인기권 전력이 또 하나 인기권 전력이 8번 금준인데 금준이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순말들은 10전 이내에 뛸 때는 항상 기복을 보입니다. 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순말은 대기만성형의 경주력 성장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준이가 지난번에 순발력 자체를 엄청나게 끌어내면서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지만 이번 편성에서 그런 순발력을 보여주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면 그 대안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이 숨어있는 마필인데 바로 이 6번 대산여제라는 마필입니다. 이 대산여제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산여제가 기습으로 치고 나갔을 때는 막판까지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배당권 전략으로는 6번 대산여제만 가져가는 전략으로 임한다. 자, 따라서 이번 제 3경주는 5번 스피다를 축으로 놓고 자, 박태종 기수의 7번 늘푸른토, 자 5번 7번 단통으로 승부를 하고요. 자, 이게 6번 대산여제 정도만 배당권 전략으로 가져가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1호 4경주는 신동훈 의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14마리 풀게이트 편성의 경주인데 아직 뭐 경주력 변화를 그렇게 많이 보여준 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는 아니죠. 뭐 노려볼 만한 마필들이 좀 압축은 되는 경주 같습니다. 그 중에 뭐 인기권 전력이지만 뭐 먼저 말씀을 드리면 4번 탐나 파워라는 마필은 저는 지난번에서는 아예 제외를 좀 했었던 말이었는데 이 제외를 했었던 이유가 중요하겠죠. 이 그전에 김혜성 기수가 진로가 막히고 방해를 받아가지고 못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잘 뛰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였던 말이었죠. 강착당했던 말들, 진로 방해 받았던 말들,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줬던 말들은 그 다음 경주 어찌됐든 간에 이상하게 입상권에서 좀 실패하는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탐나파워도 박상우 기수가 아니라 아마 김혜성 기수가 탄 경주라면 저는 세게 봤을 거예요. 자, 지난번이 이제 혜선이가 아니라 박상호 기수가 탄 거라서 저는 약하게 본 거고 이번에는 혜선이가 아니지만 문정균 기수가 타는 레이스 탐나파워는 지난 경주에서 눈에 보였던 경주력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자 진검승부를 해야 될 편성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 편성은 은근히 좀 까다롭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강축이 없는 편성이죠. 강축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마필이 선전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봤던 경주인데 이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습니다. 5번 댄싱 치프 정도가 레이스를 끌 가능성은 있지만 종반 뚝심에 좀 문제를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 1200을 맞이해서 과연 막판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못 버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4번 이 왕포라는 마필을 한번 추천을 드리는데요. 공백기를 갖고 있습니다. 9주 만에 출전하는 공백을 갖고 있지만 골막의 외에는 뭐 큰 병력이 없어요. 이 골막의 여파로 인해서 좀 쉬었던 말인데 지난번 경주 때 이 마필은 일단 취임력 하나는 기본적으로 가장 출중합니다. 그러면 이 마필이 능력 신장을 보려면 뭐를 가져와야 돼요? 당연히 선행력을 끌어내야 되잖아. 그게 지난번 경주 시에 선행력을 끌어내자 이 마필 자체의 능력 신장을 보여주면서 3착을 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 편성이 아주 빠른 레이스라면 모를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게 신인 기수인 이역 기술을 기승을 시킨 의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편성은 54조에서 승부가 된다고 생각하는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13호 왕포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밌게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 레이스가 다소 좀 혼전도가 더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 19K별, 자 13주 만에 출주가 되는 말이지만 저는 얘가 이 편성을 이제 드디어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 실전에서 스피드를 발휘 못하면서 착수만 오는 모습이 아쉬웠습니다만 자 이번 레이스가 이제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뭐 최고 인기만은 이제 부상하겠습니다만 북K별은 인정을 하고 가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언급이 나왔던 14왕포는 이번에 끝번 신청을 하고 나옵니다. 외곽으로 뭐 게이트가 밀려서 불리하다 이러시면 안 돼요. 끝번 신청을 한 거고 이옥 기수가 직전에 타면서 굉장히 저는 잘 탔다라고 봐요. 이 정도 왔으면은 신인 기수가 추임말을 상당히 잘 탔다라고 보는 입장. 54조에서도 그 점이 마음에 든 것 같습니다. 공백은 다시 있습니다만은 14번 왕포 추천을 드리고 싶고 자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서 제가 한 마리 배당권 가져간다라면 1번 펜타리온을 한번 보고 싶어요. 얘가 2월 5일 경주에 부민호 기수가 타고 기록 자체는 느렸습니다만 상당히 선전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3월달 4월달 레이스 자체 역시 부민호 김혜선 자 번갈아 가면서 탔습니다만은 상대가 좀 굉장히 강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1번 게이트의 코스 이점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만약 1번 게이트에서 자리만 잘 잡고 따라가 준다라면은 펜타리온도 승부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자 10번 북해별을 축으로 14 왕포 1 펜타리온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1호제 4경주 신동훈 의원의 추천 경주였습니다. 자, 곧바로 이어서 1호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1번 1호 5경주는 손석번 의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추천만은 조금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요. 제가 먼저 이제 추천 마필 가겠습니다. 우선 뭐 파우디씨가 이제 세게 팔릴 경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 6담양 축제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승군전이기 때문에 거리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혈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모를 봤을 때 거리 적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거리 적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어쨌든 승군전이기 때문에 이제 부담 중량도 빠져 있는 모습이고요. 항상 스타트 능력이 좀 떨어지면서 항상 뒤에서 착순만 오다가 끝나는 그런 아쉬움을 남겼었던 전력인데 계속해서 이제 착순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나름대로 승군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승부를 약하게만 가져가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6담양 축제가 연투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늘어난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 발걸음이 나올 수 있는 6담양 축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 편성 자체도 은근히 기본적으로 이 선두권에서의 경합은 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 이제 종마 뚝심을 보여주면서 올라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도 11번 파워디시는 뭐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대가리를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 본다면 후차권이 은근히 애매합니다. 자, 이 1번 천맥도 강한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뭐 1번 천맥이야 판린다고 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제가 배팅거리에 안착을 시킨다면 이 10번 농렁강우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직지점 경주 시에 최범현 기수가 계승을 했을 때 전혀 뭐 이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능력 발휘를 못하더니만 지난번 경주 때 모습을 보니까 또 박상호 기수가 계승을 해서 아쉽게 또 3착을 왔어요. 물론 배농이하고 태양신기하고 뭐 레이스 이 초반에 발주 자체가 조금 느려서 그렇지 이 순발력이 굉장히 빠른 마필이거든요. 발주 이후의 순발력이. 그래서 이번 편성에서 그나마도 종반 딕신과 더불어 이 무빙력을 갖고 있다는 점, 이 10번 농렁가구의 장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무빙으로 10번 농렁가구가 입상권에 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어봤습니다. 여기는 뭐 충막감은 이따 보겠습니다. 11번 이 파워대시라는 마필. 뭐 지난 늘어난 거리에서도 안정된 경주력을 보였고 아마 이게 거리 경험이 있었으면 바로 선두권을 붙였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처음 뛰는 경주니까 차분하게 탔고 이번에는 뭐 바로 선두권을 붙여가리라 봅니다. 문제는 이번 레이스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경주입니다. 빠른 레이스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뚝심마가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뚝심마 입장에서는 뭐 놀부만세도 있겠고 담양축제도 있겠고 여러 마필들이 좀 팔릴 것 같은데 안 팔릴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7번 샌드칸이라는 마필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에 영웅이야기라는 마필이 대가리를 치면서 자 배당을 터뜨렸죠. 영웅이야기라는 마필은 제가 방송에서도 추천을 드리면서 1400을 한 번도 뛰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경주력 분명히 더 나올 수가 있는 말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샌드칸은 영웅이야기 금덩이랑 같이 경주를 임하면서 3착으로 올라왔다. 상대마들이 워낙 잘 뛴 거였습니다. 자, 영웅이야기가 자기 경주력을 회복하듯이 샌드칸도 그러한 경주력을 회복할 수 있는데 지난번처럼 그랜드라이너 같은 강선행마가 출전하는 경주가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뚝심마가 올라올 수 있는데 인기권 전력보다는 복병권에서 7번 샌드칸이라는 마필을 꼭 한 구멍 추천드려보고 싶고요. 자, 선행마 중에 하나 볼 수 있는 게 9번 더처스잼입니다. 지난 레이스에서도 이 더처스잼은 선입에 대한 기대치도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 18주에서 한 집으로 담가먹는 경주였는데 더처스잼은 공백이 있었던 12월 달에도 선행을 갔었던 말이에요. 이번 경주에서 다시 선행 찬스를 맞이한 만큼 9번 더처스잼의 강공은 다시 한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1번 파워대시를 축으로 7번 샌드칸 쪽으로 자, 저는 주력 마건을 말씀드리고 11번을 필두로 해서 3번 놀부만세 인기권이지만 기본적으로 가져갈 거니까 11번을 필두로 3번 9번 마건을 똑같이 자, 바치는 마건을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옹경주 선수권위원회 추천 경주였습니다. 자, 바로 이로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6경주는 10대면 쉽고요. 결과를 보면 이제 10대면 10일 수도 있지만 또 이게 터지면 한없이 터질 수도 있는 경주예요. 은근히 저는 이 배당이 터질 가능성과 또 저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공유하는 경주다. 자, 신동훈이요. 예, 우선 이번 레이스는 좋은 발이 없습니다. 기복형 마필들 또 부진한 마필들이 나와 있는 가운데에서 뭐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 8 에코루프 스타
얘가 이제 이번에 찬스죠. 자, 물론 안쪽에서 어떤 말이 또 느닷없이 먹겠다고 튀어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뭐 선행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나름대로 김혜성 기수가 43조에 제가 이 3월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기승을 하는데 안 되는 말만 골라가지고 탑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었던 전력도 있었습니다만 입상권 진입에 실패를 하고 있고,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자동 선행급으로 8 에코스타가 선두권을 나서줄 수 있는 상황이니만큼 충분히 끝까지 한번 버틸 수 있는 선행마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건 뭐 배당이 좀 나와야 되는 경주라 생각을 합니다. 배당이 나오라고 만들어 놓은 편성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3번 터프런이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점핑 출전을 자주 하는 말이고요. 이 1700 같은 경주 레이스에서의 가능성을 분명 더 높게 보고 있어서 김호조 교사가 점핑이라도 출전을 시키는 거로 봐야겠죠. 자, 그래서 1700에서 이제 형군에서 뛰었던 경주들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외곽 게이트고 부담 중량도 높고 막 이랬던 적이 많습니다. 자, 터프런이 전전 경주 1400에서 3착을 했는데 잘 뛰었어요. 잘 뛰었는데 그것도 터프런이 보여줬던 스피드를 보여준 경주는 아니었거든요. 중위권 전개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터프런이 현군이고 게다가 그동안은 외곽 게이트였는데 안쪽 게이트 이점을 갖고 있어서 충분히 선입권 전개의 기대치를 한번 가져봅니다. 선입권 전개를 갖는다면은 터프런이 그동안 보여줬던 것보다는 분명히 더 나은 경주력을 저는 보여줄 수 있다 보고, 특히나 전전 경주에서의 착순 가능성에 점수를 좀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자, 지난번 바닥을 때려놨지만 3번 터프런의 배당 가능성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저도 터프는 어느 정도 괜찮게 보고요. 1번 불사입니다. 제가 이신영 조교사를 칭찬을 하려고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여성의 입장에서 기수 시절에도 상당히 고생을 했죠. 이 초창기 그 여성 기수로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뭐 학대도 받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신영 기수인데 어찌됐든 그 난관을 다 극복을 하고 조교사를 또 개업을 했잖아요. 예, 조교사를 개업하고서 사실상 남성 위주의 마방 관리가 되고 있는 입장에서 자, 이 단합심을 보여주면서 자, 이 어찌됐든 특별 경주이긴 합니다만 홀리몰리를 우승을 시키는 걸 보고서 야, 이신영 조교사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인하력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아, 이신영 조교사가. 그러니까 따르는 이 마방 식구들도 좀 잘 따라주는 것 같고 또 말을 또 훈련시키는 것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1호 조교사인 이신영 조교사에게 저는 이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일본 불사이도 멋진 승부를 기약해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는 1번 불사이, 3번 터프런, 자, 이게 이제 8번 에코루프스타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팀의 이제 UCC 승부처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1호제 7경주 첫 번째 UCC 메인 승부처는 신동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추천마를 언급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레이스라 좀 보여집니다. 출전마도 많고 기복을 보였던 마필들이 많아서 만만한 경주는 뭐 절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변을 좀 낼 수 있는 전력들도 많이 있지만 기존에 자기 경주력을 좀 발휘하지 못했던 마필 중에 하나 좀 본다면은 자, 이 8번 라이징 우먼이라는 마필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라이징 우먼은 앞말이지만 정말 순말 같은 근성을 보였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자, 이 승군전을 나서면서부터는 거리에 대한 적응력을 좀 보여주지 못했었고, 또 1700을 이제 처음 뛸 때는 이제 거리에 대한 적응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지난번 레이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뭐 탄력도 좀 보여주지 못했지만 앞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경주였거든요. 주로도 좋지가 못했었고, 그래서 라이징 우먼의 실질적인 경주력을 끌어낼 수 있었던 편성을 제대로 만나지는 못했다는 모습이고, 예, 김정준 기수가 한번 우승을 시켰지만 원래부터 오경환 기수가 계속 이 말 가지고는 기승을 해왔었던 부분입니다.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기도에서도 조금은 밀려날 것이고요. 자, 배당을 좀 내줄 수 있는 입장에서는 8번 라이징 우먼의 경주력 변화를 예상해보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이 편성에서 제가 이제 조금 하나 주목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베이준 조교사는 기술 시절에 파이팅이 가장 넘치고 우리나라 기술 중에서 채찍질의 거의 달인이라는 그 얘기를 들었고 채찍 제한을 갖고 얘기를 했던 그 채찍만 갖고서도 말을 요리조리 몰았던 그런 유명한 기수잖아요. 기수 출신이잖아. 근데 이 7번 용왕 스프린트 29조 마필인데 마필의 능력은 여기서 대가리급이에요. 대가리급인데 가끔가다 29조 마필이 무슨 기수 출신들 특히나 5조도 마찬가지인데 이 잘 타던 기수 출신들의 조교사 말들이 인기로 팔리면 꼬꾸라질 때가 많아. 이게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어쨌든 이 7번 용왕 스프린트 이상혁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뭐 이상혁이 완전 요즘 상한가 중에 상한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총력 승부만 해준다면 이 편성에선 이 7번 용왕 스프린트는 뭐 대가리급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레이스 제가 UCC 메인 승부처로 잡은 것은 직전 경주의 복수입니다. 제가 뭐 긴 말씀 드리고 싶지 않고요. 직전에 깨졌기 때문에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고 이번에 돼요. 되는 상황이고 뭐 나름대로의 인기권 전력이 있습니다만 직전에 워낙에 압도적으로 잘 뛰었기 때문에 인기권 전력이 있습니다만 세게 안 봅니다. 세게 안 보고 복수를 하지 못하면 제가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반드시 복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1호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1호제 8경주는 자 저희 팀의 두 번째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제가 먼저 스타트를 좀 끊어 보겠습니다. 인기권 전력으로 이제 지난번 입상을 했던 이제 볼드 가드니스가 대두가 되는 경주인데 저는 10번 볼드 윈즈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볼드 윈즈는 이게 계속 인기만 모으고서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혁 기수가 뭐 전력을 숨기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타는데 번번이 이제 착순권 성적만 내가지고 좀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또 변화를 줬어요. 핸디캡 경주가 아니죠. 이번에서 이제 김정준 기수를 올려가지고 50kg 부담량을 받고 뛰는 경주입니다. 이제 볼드 윈즈 입장에서는 조교도 근래 들어서 가장 열심히 했어. 왜 이게 안 되지 하면서 조교를 아주 열심히 시켜놨고 부담 영향까지도 한번 빼주면서 한번 어찌됐던 승부수를 좀 던질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볼드 윈즈가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은 어찌됐던 최선 강공이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보였던 전개와 좀 다른 전개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벼우니까 한 발 빠르게 추입 타이밍을 좀 잡아가면서 선두권 전개를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저는 이 10번 볼드 윈즈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인기권 전력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8리터인데 8번 블랙 썬더. 자, 기수가 이제 이상혁 기수가 볼드 윈즈를 탔었던 기수고, 예, 18조 마방에 이제 블랙 썬더가 올라가면서 핸디캡 경주는 핸디가 많이 빠졌습니다. 블랙 썬더가 이제 승분한 이후에는 아직까지 이제 걸음이 터지지 않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직전에 이런 강 편성에서 6착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강편성에서 빠른 경주를 뛰었다라는 거 저는 그만큼 걸음이 좀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직전 경주에서 뭐 착순밖에 오지 못하는 부진함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레이스 자체 페이스가 아주 빠른 경주는 아니죠. 물론 소백령 같은 마필의 선행을 끌겠습니다만은 8 블랙 썬더는 직전에 강자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상권에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는 전력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편성은 이번 볼드 가드니스가 팔리는 편성입니다. 자, 하지만 이 볼드 가드니스도 기복이 심한 마필이고요. 이 10번 볼드 위준도 팔릴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이 마필은 우라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직선으로 가면 내측으로 기대기 때문에 마필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베스트 경주력을 뽑아내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는 편성이 그 마필입니다. 그러면 이 인기권 전력들이 다소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팔리는 마필들이 입상을 무조건 장담할 수 있는 편성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의외로 인기마가 부러지면서 배이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리가 1900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입형 마필들이 인기를 독차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제 8경주 절대적인 저배당은 가라. 자 무조건 한번 중고배당까지 한번 인기만을 꺾고
한번 무식하게 한번 고배당을 한번 중고배당을 노려보고 싶은 승부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저희 팀의 마지막 손석범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인 자 1호제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추천 마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국산 일본에서 굉장히 약한 편성이에요. 그 마필도 이제 9마리밖에 안 되고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거의 전 마필들이 이제 최선의 승부를 하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순군한 마필들이 좀 인기를 좀 또 많이 모을 것 같은데요. 저는 형군에서 그래도 전력을 다져왔던 마필입니다. 안쪽에 있는 2번 본솔. 뭐 이 하위군 마필이 아니고 1군 마필 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웃길 수가 있는데 착순이 올라오고 있죠. 착순 자체가 올라오고 있고 사실 직전에 자력으로서 입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편성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하지만 강자를 모두 피한 상태고 나름대로 이번 레이스 핸디캡이 많이 올라가지 않은 53kg의 부중을 더 받았고 이게 지금 순근한 말들보다 핸디가 더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 본설은 이번에 찬스입니다. 이 본설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편성은 저는 이 7번 심포니 소나타가 대가리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마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마필 자체는 발주도 양호하지만 마필 자체가 이 2코너가 지나서 3코너 부근부터 추진을 겁니다. 이 마필에게 딱 추진을 걸으면 그때부터 무빙을 타요. 무빙을 타서 아주 빠른 레이스. 그러니까 이 7번 심포에서다가 갖다 붙이기가 어려운 페이스에서는 이 마필은 절대 좋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어떤 이 스피드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나면 얘를 이길 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편성은 7번 심포니스다가 선입을 가든 선행을 가든 자유자재로 탈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정준이가 아마 갖고 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번 심포니스다는 이 편성에선 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도 안 나오는 경주인데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 우리 함께 해주시는 위원님들이 2마리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2마리가 같이 들어오면은 저는 아마 이번 UCC 메인 승부를 틀리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마리가 다 팔릴 거예요. 다 팔릴 건데 저는 관리마가 출전하는 경주인데 그 말을 자를 거예요. 자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추천해 주신 말 중에 한 마리는 확실히 잘라낼 겁니다. 걷어내고서 승부를 할 거예요. 아마 좀 많이 팔릴 수 있는 조건을 좀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는 여지없이 잘라내고 승부를 할 거니까 그게 들어온다면은 그 말이 들어온다면은 저는 틀리겠지만 자, 그 인기마만 빠져준다면은 저는 상당히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경주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관리마 이번에는 뭐 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하려고 이번 레이스 준비한 거니까 한번 멋지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이제 저희 팀의 UCC 승부처가 모두 끝났는데요. 다시 한번 공지 말씀을 드리면 자 신동훈 위원이 7경주를 책임지고요. 강타가 8경주를 책임지고요. 자 손석범 위원이 9경주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1호제 10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저희가 이제 난상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시간이 좀 빨리 그냥 갔으니까 요거는 한번 저희들끼리 한번 난상 토론을 해보죠. 난상 토론이 저축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 언급 드렸었죠, 뭐 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얼레벌레 하는 게 아니라 의외로 적중률도 높고 뭐 제대로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건을 저희가 맞춰 드렸죠. 막건으로. 그러니까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편성에서는 일단 발 빠른 마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어떤 미스터 스마일은 뭐 인정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뭐 축으로 봐야겠죠. 이 미스터 스마일 워낙에 이제 가파르니까 그러면 이제 일단 6번 미스터 스마일은 인정을 한다고 하고 나머지 마필들에 대해서 한 마리씩 얘기를 한다면 어떤 마필이 난 것 같아요? 저는 일본 대청천을 좀 노려보고 싶어요. 대청천? 네. 대청천이면 이게 미스터 스마일하고 지금 일본 대청천하고 같은 집 마방인데 아예 그 기수가 같잖아. 뭐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일본 대청천. 연대라면은 연대죠. 그렇게 따지면 조경호 김철호도 같이 들어오면 안 되는 같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일본 대청천. 6번은 아예 독립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에서는. 네.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연대가.
근데 이 6번 미스터 스마일이 선행을 못 가지 않나 여기서? 저는 뭐 선행 못 선행을 가도 상관이 못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상관없는. 저는 지난번도 선행 안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서 예상을 했는데 선행은 뭐 가긴 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선행을 안 가도 예. 기본적인 사이즈로 된다. 예, 잠재력 선행을 하나. 뭐 안 가도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예, 손석번 의원은 어느 말을 세게 봐요? 이게 뭐가 대끼리로 팔릴 것 같아 이게? 이게 뭐가 대끼리로 팔리겠죠? 6번 넣고 3번 아니에요? 할로마크. 뭐 1호도 3번, 좋고 일단. 3번, 뭐 4번 이런 거 이렇게 팔리겠지 뭐 3번, 4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9번 이런 거 뭐 이게 인기 등짝 좋은 애들이 좀 팔리겠지. 이게 좀 팔리고 막 이러면 좀 메리트가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뭐 노래는. 저는 우선 이제 3번 헬로마크는 우선 기본적으로 좀 보려고 해요. 아, 지난번에 뭐 조경호 기수가 뭐 최선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선적으로는 할로마크 자체는 지난번보다는 더 뛸 수 있는 말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할로 마크는 세게 보고 뭐 그러면 나머지 대청천은 좀 덜 팔릴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팔릴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 이 4번 나이징맨하고 9번 초운여제는 어느 게 세다고 생각해? 이게 팔리는 건데 이게 내가 보기에 무조건 팔리지? 4번 9번이? 그렇죠. 어. 6 놓고 다 팔리는 경우죠 이거는. 난 9번 초운여제를 이번에 상당히 재미나게 보는 편이야. 왜 그러냐면 강력하게 팔렸을 때의 초운여제에 대해서는 조금 덜 보고 싶었는데 요번에는 좀 덜 팔릴 것 같거든 상대적으로. 근데 요게 두 마리를 톡하게 태워놓고 상혁이를 태워놓은 거 보니까 어찌됐든 승부는 한번 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초원 여자가 대끼리 팔릴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러면 이건 또 개밥그릇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미스터 스마일 놓고 대끼리는 좀 그렇지 강축의 대길이 없다고 그거 가치가 없는 거지. 이건 일부러 피해가야 될 대목이요 그 부분은. 그러면 어찌됐든 그럼 여기서 일단 배당마를 물어보자고. 배당을 터트릴 놈이 누구냐. 일단 인기만 다 알 테니까 여기서 거꾸로 가자고. 배당마 뭐 같아. 나는 하나 있어. 뭐냐면 포티파이. 나는 이 1번 대청천을 안 보고 이 포티파이를 봐요. 포티파이가 대청천보다 더 팔리죠. 이게 더 팔려? 예, 계속 30초 뛴 말이고 김혜선이고 선행 앞에 붙고 대청천은 저는 그냥 배당마 중에 대청천. 29조가 뭔가 하나 하겠죠. 두 개 그다음에 나오는데. 손석번이어는 배당마. 저는 여기서 배당은 선행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해 어르신? 그렇죠. 아, 동해 선행마라고 어르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미스터 스마일이 선행이다 생각을 하는 순간 여기서 선행마는 머릿속에서 지워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미스터 스마일은 선행을 안 가도 된다 이런 전제를 우선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선행마를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전개라면은. 그러니까 동해 어르신 같은 경우가 그 전까지 뭐 조교 때 박마되고 막 악벽 보이고 그러면서 자기 경주력을 또 못 살린 건데 지난번 별빛 동자 선행 갔던 경주잖아요. 저희 예상했던 대로. 근데 동해 어르신 같은 경우가 그때까지도 조교가 제대로 안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원활하게 좀 된 걸로 보여지니까 이런 말이 이제 외곽에서 선행을 갔을 때 배당을 뭐 충분히 줄 수 있는 전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동해 어르신 좋아요. 동해 어르신 좋고 포티파이 좋고 그다음에 1번 대청천 좋고 그러면은 나머지 마필들 뭐 6번, 3번, 6번, 4번, 6번, 9번 이렇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경주는 이 6번 미스터 스마일을 축으로 놓고 어쨌든 강축에 대길 없다가 대길은 피해야 되는 그런 레이스라면 전대지상 이제 대끼리는 피하시고 바람이 또 불어서 그리고 갈수 복병만 있는 건 하나씩을 상관이 언급을 없는 하는 걸로 가죠. 그러면 보병말을 1번 대청천 대청천. 그다음에 손석번은 동해 동해 어르신 어르신으로. 나는 8번 포티파이 이렇게 얘기하는 쪽으로 마무리 짓죠. 그래.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일요경마 분석 끝났어요.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정신 집중 해가지고 무조건 이기는 일요경마 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더욱더 멋진 예상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희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